스팟. 네, 오늘은 제가 좀 멀리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만 뵀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을 만나러 대전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주먹 인사. 예, 주먹이 정말 크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저희가 대전으로 내려왔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의원님. 네, 뭐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박 기자님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스팟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달에 휴가를 다녀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던 의원님을 못 만났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대신할 수도 있는데 출연자까지도 아예 출연이 안 네. 출연할 수 없으니까. 그럼요. 제가 진행하지 않으면 출연하지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자, 오랜만에 뵙는데 제가 지금 대전에 정말 오랜만에 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사무실 들어오니까 이 배너가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딱 돼 있는데 예,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제나 이런 데 가면 예. 사진 찍는 그런 거.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여기서 꼭 방송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딱 이제 저쪽 배경도 있고. 사진도 괜찮은데 사진이요? 화면이 네, 못 비치죠? 화면이 고정돼 있어가지고 예, 그렇습니까? 네, 사진이 어떤 사진이죠? 제가 이따가 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때 네. 제가 그때 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네. 방망이를 즐겼던 역사적인 그때, 순간. 네, 그때 화면을 네. 저의 이제 그 홍보물 제가 국회에서 이렇게 중심에서 네. 큰 일을 해내고 아하. 있다라는 걸 지역 주민들께 알려드린다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저걸 썼습니다. 네. 자, 국정의 중심,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 밑에 보니까 4선 국회의원 이렇게 또 돼 있고 이상민 돼 있는데, 자, 어쨌든 지난 20대 국회 마무리가 돼가지만 20대 국회에서 이상민 의원님 마지막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예. 위해서. 작년에 4월 달에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정말 인기가 많으셨어요. 그때 뭐 구름 위에 떠다니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그때 방송 중에 하셨었는데 예, 길 가면 막 그 아는 체하고. 차 예, 타고 예. 가시는 분들이 컬렉션 오. 올리고. 예. 지금은 그때만 예, 그때 이제 이종걸 의원이 네네. 저보고 말하기를 네. 대선 그 지지도 그 대선 그 주자들 저 같이 한번 여론조사를 해봐라. 네. 그런 권유를 받았다는 권유를 거지. 받으셨어요? 받았다는 얘기지. 제가 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뭐 이렇게 표정이 비웃는 표정이. 해보지 않으셨죠? 예.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의 성원을 받고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만큼 네. 국민들의 갈망은 공수처법을 빨리 통과시켜라. 국회가 몇십 년째 지적거리고 있는 공수처법을 이유도 없이 이렇게 네. 그냥 뭉개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강력하게 촉구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검찰의 권한의 집중을 분권하기 위한 네. 그 수사권 조정의 제도도 빨리 관련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네. 그 법안을 빨리 심의 통과시켜라라는 게 국민적 요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전신이죠. 네. 자유한국당에서 그를 계속 심의 자체를 사실은 뭐 거부하다, 뭐 뭉개고, 네. 뭐 이렇게 그래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에서 정해진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네. 사실 패스트트랙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슬로우 트랙이지. 네. 한 4월 1년 가까이 해가지고, 예. 1년 가까이 걸리는 연말에. 그러니까 네. 약 한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정파 간에 합의를 봐서 통과를 시켜라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는 그런 몸싸움 이런 거 하지 않고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했으면 도출됐을 텐데 네. 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난 국회 때 12월 국회 때 공수처법하고 수사권 조정에 관한 그 형사소송법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청법 개정법이 네. 통과된 거는 저 자신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그때 방망이를 두들기지 않았다면 공수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혼자라도 받아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열망이 강했고 그걸 국회에서 받아 안아서 민주당이 받아 안고 또 의원님이 위원장으로서 받아 안음으로써 공수처가 통과가 됐습니다. 법이 통과돼서 7월 정도에 아마 예, 출범할 것 같죠? 공수처는? 뭐 이제 준비하고 원래대로 있으니까요. 한다면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이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데 사실은 아. 야당이 협조가 안 되면 네. 공수처장의 임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당이 개가천선하고 대우각성을 해서 네. 공수처가 그야말로 정권의 앞잡이다 이런 헛된 얘기로 그 왜곡시키지 말고 오히려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 우리나라의 최상류층에 대한 네. 비리를 항시 감시하고 척결하는 본래의 취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 공수처장 임명에 네. 그 추천위원회의 적극적인 동의 합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공수처 얘기를 그동안 많이 해왔지만 계속 강조해도 계속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공수처가 잘 출범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죠. 네. 잘 감시하고 또 예방을 하는지 그런 비리를 예방하는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많은 분들이 의원님 반가워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많이 혹시 캠프 관계자분들은 댓글? 아니시겠죠? 네. 자유인님께서 이상민 화이팅, 주사랑님께서 이상민 후보님 엄지척 하셨고요. 세월아님 이상민 국회의원님 화이팅 하셨습니다. 뉴스 넘넘님 저희 애청자신데 예. 이상민 의원님 공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살아계셔서 너무 기뻐요. 꼭 당선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기뻐하시네요. 예. 제가 볼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은 공천 떨어지기를 안 되기를 빌었던 분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좋아하시니까. 아니, 저희 대해서 의원님을. 별 소문이 다 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 컷오프 대상이다. 중진 물갈이론. 그러니까 또는 그러니까 뭐- 중진이 몇 명 안 되니까 예, 생각하는 물갈이론. 거죠. 뭐 어떻다. 또 뭐 어떻다. 뭐 이런 하위 말들이- 2% 들어갔다. 예, 뭐 뭐 이런 들어갔다. 얘기부터 해서. 근데 제가 오마이뉴스 박정호 핫스팟 네. 여기에 출연할 정도인데 국회의원 중에서도 300명 중에서도 네. 거의 1% 안에 들어가니까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저 박주 기자님이 아무나 출연제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종걸 의원님한테 저희도 출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출연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안민석도 저 출연했었죠. 안 하잖아요. 근데 몇 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몇 이번에 번 했어요? 공천 받았어요. 그랬어요? 거의 마지막에 좀 가슴 졸이다가 받았고 이종걸 의원님은 출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예,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정호 핫스팟 이걸 반드시 출연. 네. 그러나 이건 또 출연하고 싶다고 해서 그럼요. 아무나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그럼요. 제가 검증을 다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 중에 1%. 맞습니다. 자, 이렇게 반가워하고 있고 김종환 님도 이상민 후보님 화면으로 오랜만에 뵙는다 말씀하고 계시고 네, 반갑다는 말씀 많이 하고 계시고요. 청담님께서 우와 박 기자님 화이팅 뭐 이런 댓글도 달아주고 계십니다. 자, 하여간 근데 요새 네.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께서 맞습니다. 많이 좀 우울하시고 네. 또 민감하시고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구나 처음 코로나가 막 이제 유행이 시작될 때만 해도 많은 걱정들을 하시고 지금도 뭐 걱정은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물론 아직은 긴장의 끈을 네. 나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래도 한국 우리 그 보건당국이나 공직자 여러분들 또 의료진 여러분들이 또 민관이 네. 일심동체가 돼서 총력을 기울여서 방역 활동을 하니까 특히 진단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주 단연코 독보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뭐 진정기미로 가지 않았냐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진정이 필요될 것이고 네. 이번 기회에 우리 보건 방역 의료 체계의 전반적인 점검 또 업그레이드를 위한 계기로 네. 삼아야 되겠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예. 그만큼 뭐 계속 잘 막아왔는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 유증상 증상자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게 중요하겠지만 그동안 평가, 외신 평가나 뭐 국내 평가를 보면 잘하고 있다. 네.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네, 그런 의미에서 송수덕제 한 번씩.
그래 조금씩 예. 제가 항상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이거 얼굴로 닦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얼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손을 이렇게 닦으면은 예. 바이러스가 얼굴에 이제 침입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을 잘 닦고 손 씻기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얼굴을 왜 안 합니까? 왜냐하면 얼굴 들어가는 게 점막 쪽에서 들어가는데요. 네. 그 바이러스 얼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가지고, 묻어가지고 얼굴을 만지면서 이게 들어가는 만져 들어가는 거거든요. 게 눈이나 뭐 코나 이런 거.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손이 크셔가지고 많이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꽃 돛담배님께서 이상민 의원님 다시 국회에 돌아오셔서 4년 더 수고해 주셔야죠. 그래 주실 거죠?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아, 예.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네. 자, 어쨌든 다음 달 15일이면 결정이 날 것 같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지역 분위기도 좀 안 좋죠, 사실은. 그렇죠. 네, 지금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가 이 바이러스 문제에 전전긍긍하고 걱정이 있고 네. 뭐 하다못해 모든 이동 제한받고 또 다중시설에 대해서 문 닫아버리고 하다못해 종교활동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네. 엄청난 사태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많은 우리나라 국민을 비롯한 세계 인류의 여러분들이 아마 엄청난 충격과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게 한번 뭐 치료약이 개발된다든가 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변종이 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인류는 이러한 사태를 맞이해서 좀 더 겸허하게 환경 파괴나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도 함께 하고 그러면서도 이 감염병에 대한 미리미리 그 준비하고 역량을 축적하는 그러면서 인류에게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리 방비하고 치료약을 개발하고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돼 있는데요. 선거 분위기가 뭐 잘 안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길거리 나가서 원래는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가 송구스럽고 예 마치 눈치 없이 자기 얘기만 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저희 경우도 지금 길거리 나가서 인사는 하는 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역 현안 얘기는 저희가 뒤에 가서 조금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20대 국회 쭉 이제 한 달 정도 임기가 남았는데 쭉 돌아보시면은 어떻습니까? 20대 국회 총평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20대 국회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 의결한 점에서 매우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먼 얘기 같아요. 예, 사실은 그 몇년안 20대 국회 됐는데. 때 그렇죠. 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을 위반해서 국민의 그런 신뢰를 잃게 되었을 때는 그 직무로부터 배제시키는 건 당연한 것이다. 네. 그게 먼 남의 나라 얘기나 그냥 헌법의 장식구로 있는 제도가 아니다. 언제든지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면 네. 최고의 권자인 대통령에 있는 사람도 내쫓는다, 퇴출시킨다라는 그런 경각심과 교훈을 남긴 점에서는 네. 20대 국회는 저는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러한 탄핵을 불러오게 된 바탕에는 국민적 민심의 향배가 국정문란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에 네. 더 이상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국민적 요구가 응축돼서 분출된 것이기 때문에 20대 국회는 국헌문란과 또 국정문란과 국민의 뜻을 저버린 대통령을 퇴출시키는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한편 그러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 촛불 민심을 제대로 그 이후에 구현해내지 못했다. 네. 오히려 퇴행적으로 오히려 그 과거의 반동이 뛰쳐나오는 또는 그런 것이 또 있었고 더더구나
촛불 민심 때 국민들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개혁적 조치들, 사법개혁이라든가 네. 또는 언론개혁이라든가 또는 교육개혁이라든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그런 경제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도 속도감 있게 하지 못하고 하다못해 사법개혁, 그중에서도 검찰개혁, 그 잘못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집중되어 있는 검찰권의 집중을 그거를 조금이라도 분권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것조차도, 그리고 국민 80여 %가 그 갈망하고 요구한 공수처도 몸싸움을 끝에 겨우 패스트트랙을 옮겨놓고 그리고 나서 작년 12월 달에 온갖 그 난리를 펴서 겨우 통과시켰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걸 보면 여전히 촛불 민심이 제대로 구동이 안 되고 더 경각심을 갖고 더 가열찬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20대 국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인 순간도 있었고, 하지만 이 대통령도 바뀌고 또 지방 권력도 바뀌고 했는데 이 의회 권력만 안 바뀌었어요. 그런 채로 왔는데 이번 기회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 정책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회 권력이 꼭 교체된다, 이런 말씀을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발목 잡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못했다라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여야를 구분해서 비판하기보다는 국회가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냐, 그렇게 월급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그 일을 안 했다기보다는 그 일을 효율성 있게 국회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던 결함이 있는 것이죠. 자동차가 가려면 네 개의 바퀴가 제대로 같이 움직여줘야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바퀴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면 차가 전체가 못 가는 거와 이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인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목 잡기였다, 일부 야당이 발목 잡기였다, 이런 핑계만 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발목 잡고 방해하고 오히려 태클 걸고 한 정치 세력이 있었던 건 틀림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단죄가 필요하고 또 국민적 그런 옥석은 구분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이번 총선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주권자로서 직접 나서셔서 옥석을 구분하고 또 국회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두 눈을 부릅뜨고 선거에 투표에 참여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거다라는 예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기가 좀 꺼림직스럽다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거든요. 투표를 제대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그 선거 결과이고 그 이후에 국정 운영에 잘못된 것은 오로지 국민들이 또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고 역사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눈을 부릅뜨고 선거 투표 장소에 가셔서 투표를 제대로 된 후보를 찍고 그리고 국회가 제대로 된 사람들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파들이 모여서 국회 기능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는 주권자의 몫과 역할이 저는 기묘하다고 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 심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코로나19 대응도 잘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야당의 주장을 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보시기에 국정 심판, 문재인 정부 심판, 이런 얘기를 아마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더 세게 하게 될 텐데 어떤 논리로 좀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물론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민들로부터의 평가는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당만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야당도 평가를 당연히 같은 잣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인가요? 그분들이 지난 20대 국회 때 했던 그 여러 가지 행태나 궤적을 살펴보면 결국은 공수처법이나 수사권 조정에 관한 그런 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데도 몸싸움하고 회의 장소를 점거하고 결국 검찰청에 고소까지 돼서 수사받고 있고 지금 네. 처벌받을 것을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끔 그렇게 추락시킨 데는 집권 세력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비판받아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그러나 거기도 경중이 있다. 경중이 있다. 라는 점에서 네. 야당이 여당을 비판하는 것 못지않게 같은 잣대로 야당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20대 국회 평가를 좀 해봤고 앞으로 국회 과제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21대 국회는 그러면은 말씀 들어보니까 촛불혁명의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촛불 민심이 요구했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20대 국회의 소임이었고 네. 그를 못했다면 21대 국회 때 서둘러 드러나는 민심을 제도화하는데 네.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한 네. 거는 하나는 그 정치개혁. 정치개혁 중에는 세 가지가 좀 서둘러 해야 될 화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그 1987년 헌정체제를 현재와 현재의 옷에 맞게끔 네. 그리고 미래형에 맞게끔 빨리 그 이렇게 맞춤형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개헌이죠. 또 하나는 정당 개혁. 네. 지금 이번에도 뭐 그 지난 선거 때처럼 되풀이되는 것이 뭐냐면 외부 인사들을 영입한다고 뭐 새로운 인물 영입론, 수혈론 계속 해서 나오고 있죠. 계속 나와서 계속 넣습니다만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더불어민주당도 비판받아야 되고 다른 정파도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 정당은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을 양성하고 네.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또 견제하고 통제하고 하는 역할을 맡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인을 양성하고 그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게끔 검증하고 평가하고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평소에는 그런 것이 없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잠깐 반짝하는 그런 어쩌면 현혹용으로 밖에서 정치와는 무관하게 살던 사람들을 마치 새로 이렇게 국회의원 출마시키면 새로운 인물을 수혈했다. 이런 걸로 포장을 하는데 그거는 눈속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런 행태는 좀 저버리고 정당이 진정하게 정치인의 제목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듬어주고 네. 실력을 키워서 그들이 정치인으로서 현업에 종사할 때 국민들의 뜻을 잡아들고 덕목을 잘 갖춰서 잘 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그 정당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인재 육성, 다음에 정당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런 정당의 내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보고 세 번째는 국회 개혁이죠. 그게 개혁. 이제 네. 정치 개혁으로서 해야 될 영역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지금 큰 걸림돌이 빈부의 격차, 양극화 네.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경제적 대물림이 이제 교육, 사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양극화를 어떻게든지 좁혀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교육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네. 어느 측면에서나 그 부분이 좀 성과가 잘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제도적으로 제도화시키는데 두 개의 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게 21대 국회의 저는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 또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권자들의 표심으로 표출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네. 지난 거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앞으로 그와 같은 소임을 어느 정파, 어느 정치인 후보자가 잘할 수 있느냐라는 점을 기준으로 저는 선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이름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꿨나요? 미래자라. 그것도 현혹용이죠. 사기치는 거죠. 사기치. 저 어디 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그 당 이름은 미래라는 제가 이름이 볼 때는 들어갔더라고요. 미래통합당인데 네. 미래도 없고 통합도 없어요. 다 빠져 있네요. 과거 분열당. 알겠습니다.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자, 그 지금 뭐 빈부격차 그 양극화 해소 말씀하셨는데, 사실 방금 전에 11시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그 기본 그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재난소득 재난 기본소득을 기부를 받겠다. 재난 기본소득을 도민들에게 주겠다. 10만 10만 원씩. 원씩? 예. 전 도민들에게 10만 원씩 나눠준다고요? 나눠주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되고 3개월 안에 다 쓰게 하기 때문에 아, 골목 경제를 살리는데 좋겠다. 이재명 지사 쓰려면 통하게 쓰지 10만 원씩 에이, 가지고 지자체니까, 그러니까 지자체. 지자체에 경도 돈 많습니다. 이재명 지사 그러면 안 되죠. 좀 더 써야지. 알겠습니다. 아니 전주시도 더 쓰라고. 50만 원씩 씁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기도는 더 부자니까 그 땅값만이나 뭐 등등만 해도 그 네. 하니까 최소한 50 전주시 정도의 수준의 50만 원씩은 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대전- 아니면 네. 저 경기도 도민들한테는 저 10만 원씩 하고 네. 대전 시민한테는 이웃이니까 이웃이니까 한 5만 원씩? 30만 원씩 저렇게 이재명 지사 더 써야 네, 됩니다. 더 써야 된다. 10만 원 가지고 무슨 저는 제가 잘못 들은 게 뭐냐면 네. 형편이 되는 분들한테는 최소한 10만 원씩 걷어서 걷어서. 그를 기금으로 이렇게 해서 경기도의 별도의 또 재원에다가 합해서 더 많이 이렇게 준다? 취약계층부터 좀 두텁게 좀 아. 하고 이런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 네. 10만 원씩 그걸 하면은 최대치로 이제 돈을 저는 가지고 하는 거죠. 이재명 지사께서 좀 쪼잔합니다. 좀 더 쓰세요. 네, 이재명 지사한테 전달하겠습니다. 더 쓰라고. 예. 통 크게 쓰라고 전달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앞으로 논쟁이 될 것 같아요. 재난 기본소득 이걸 모든 국민한테 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취약계층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건희나 이재용한테 줄 필요가 있느냐, 부자들한테 1억씩 연봉 받는 사람한테 줄 필요가 있느냐. 아니다. 모든 사람한테 주고 나중에 고소득층한테는 세금으로 거두면 거 아니냐. 왜 그걸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주겠냐.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기본소득이든 재난기본소득이든 이름을 뭘로 붙이든 간에 네. 보편적 복지가 되게 하려면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저항이나 반대 저항, 예. 이런 것들을 넘어가려면 네. 사실은 그거를 지급화해서 효과가 있다는 효능감 또는 성과 뭐가 이게 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0만 원씩 경기도민들한테 10만 원씩 네, 준다고 네. 한다면 사실은 그런 효능감이 들 정도의 액수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형편이 어려운 분들 뭐 이렇게 생계 절벽에 놓여 있는 네. 분들한테는 물론 1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요즘에 먹고 살고 애들 교육시키고 뭐 병원 가고 어쩌기 여기저기 생필품 사고 하는데 비춰보면 1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돈이거든요. 4인 가구면 40만 원입니다. 더 내야 되죠. 한 사람한테 10만 원씩인데요. 네. 이렇게 이재명 지사하고 친하시죠? 예? 뭐 친하신 거 다 친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친한 표시가 확인이 납니다. 근데 편드시는데요. 저는 네. 왜 그러냐면 기본소득이다 할 때는 그 소득이라는 말에 걸맞게끔 그 유효 수요, 네. 구매력을 어느 정도 채워줄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상민 그게 의원의 전 경기도민들한테 고르게 주려고 하니까 네. 10만 원씩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되는 점은 저도 찬성합니다. 네. 그러면 눈은 드높이. 그러나 보편적 복지는 찬성.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맞닥뜨려 있는 취약계층들 먼저. 또는 차상위 계층들 뭐 기초수급인들이나 차상위 계층들 또는 자영업 음식 좀 조그맣게 하는데 잘 안 되는 뭐 분식점 하는 분이라든가 네. 또는 프리랜서 강사 학원 강사나 뭐 그래서 전혀 지금 요새 같은 경우 네. 일자리 수입원이 다 중단돼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부터 먼저 하고 생활이 가능하게끔 지급하고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하도록 로드맵을 제시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급한 불부터 끄고 그다음에 또 웅기를 왜냐하면 퍼지게 지금 하자. 10만 원씩 주면 네. 지금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생계절벽에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저 언발의 오줌 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속도감 있게 네. 보편적 복지로 넓혀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지난주에 보면 50조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뭐 지금 뭐 접수하는데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50조를 풀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요. 네. 하면은 또 보증해야지 그렇죠. 뭐 그런 어쩌고 부분이 저쩌고 있다는 거죠. 하다 보면 몇 개월 후에 네,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겨우 부분이 있어서.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원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비상시국 아닙니까? 지금 엄청난 그 코로나 그 19 예. 사태 때문에 절벽에 맞닥뜨린 네. 많은 위기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구제하는 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 네. 그런 분들에 대한 기업이나 영세 기업인 또는 이런 분들에 대해 대출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국가가 어느 정도 떠안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보증해 주는데 절차가 복잡하다든가 요건이 복잡하다든가 그래서 그걸 보증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보증하는데 절차 시간 걸리고 심사하는데 걸리면요 실제로 그 제대로 집행도 안 되고 그리고 오히려 나서 필요할 때 원망만 못 쓰고. 나고 그리고 필요할 때 목마를 때 물 줘야지. 네. 목마르는데 물도 못 먹고 쓰러진 사람한테 물 주면 물 마시게 됩니까? 그럴 때 적시에 네. 적절한 것에 그런 그 방책이 실행이 돼야 된다라는 네. 점에서 신속성, 과감성, 파격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관련된 얘기가 뭐 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속도 좀 높여야 된다. 정부에서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다. 10만 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10만 원은 너무 짜요. 예? 네. 지금 뭘 보십니까? 아니 뭐 카톡을 휴대폰을 들어가지고 뭐 보라는 아니죠? 아, 예. 그럼 텔레그램 저걸로 보내주세요. 예. 텔레그램 하니까 텔레그램이 아니고 N방 그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생각이 나네요. N번방. 예, 예. 혼내줘야 될 사람들. 네, 그 얘기는 저희가 뒤에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그런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라는 논란을 하지 말고 보편적 복지로 가되 네, 그래도 지금 만약에 그 논란이 있어서 한다면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하자. 급한 불부터 먼저 끄자. 네. 급한 취약계층부터 먼저 빨리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공감도를 확보하고 확장시켜 나가면서 하면 더 전략적인 측면이 아니냐. 네. 예.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는데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심의하고 통과하고 지방의회도 반대 세력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집행하려면 그러니까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하자는 겁니다. 속도가 그러니까 하에 그리고 가면서. 지금 급한 네. 분들이 많아요. 예, 지금 지금 하루 생계 네. 밥 먹는 것조차도 끼니도 걸르는 분들도 많고 아예 프리랜서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 네. 요새 대리운전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알바 밤에 그다음에 강사 방과 후 수업 강사분들 또는 어린이집 이런 집도 문 닫아 있는 애들을 문 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수입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생계가 막막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상민 의원하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힘든 계층 지원하고 또 보편적인 복지 지원도 지향해야겠지만 속도감 있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네, 과감하고 힘든 계층에게 대담하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힘든 계층, 어려운 계층도 많이 지원해야겠지만 어쨌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 기본소득 개념으로 빨리 속도감 있게 전 국민에게 온기를 풀어주는 것도 빨리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중앙정부에서 고민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그거로 인해서 몸에 체감하게 나라가 네. 뒷받침해 주는구나. 먹고 애들 교육비 최소한의 기본적인 부분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져 주는 알아는
그런 확신과 효능감이 들면 나머지도 확정하기가 쉽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빠지는 게 뭐냐면 보편적 복지다, 선별적 복지다 이 논쟁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의회에서 논쟁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럴 수 있다. 뭐 그 소위 말해서 지식 싸움하다가 끝나버리거든요. 네. 그건 지혜롭지가 않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해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네. 저 이재명 지사님 10만 원 너무 짭니다. 경기도 쓰세요. 예. 경기도 예산을 다 이제 고려해가지고 10만씩 하는 거고 예산이 아니, 생기면 근데 더 하겠죠. 내가 뭐 이재명 지사를 조금 뭐 그러면 굉장히 편들고 그러시는데 흔드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10만 원씩 다 주는 거니까 전 경기도민한테 글쎄 다 합치다 보면 네. 저 경기도가 부자 동네거든요. 대전시요 대전시 대전시는 대전시는 할 어떻게 겁니다. 얼마씩이요? 뭐 할 겁니다. 얼마지? 그럼 대전은 통 크게 100만 원씩 갑시다. 예. 아니 하여간 곧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근데 제가 볼 땐 전주시가 이래서 네. 자치분권 주민자치의 그런 효능감이나 의미가 있다는 것이 네. 전주시가 먼저 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일정 한 취약계층에 5만 대해서. 정도 되는 분들한테 50만 원씩 52만 7천 원씩. 예, 그렇게 지급하고 네. 또 강원도도 또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또 돈 일정 부분 지급하고 네. 뭐 서울시도 뭐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경쟁하고 네.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험을 통해서 의미가 있고 정착이 되고 부작용 같은 걸 이렇게 보완하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가 있죠. 예, 그런 점에서 자치분권이나 그렇죠. 그 의미는 네. 매우 의미가 있고 더욱더 자치분권이 가야 된다. 네. 중앙정부가 틀어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자치분권을 통해서 지자체가 뭐 선도하게 되면 중앙정부도 그쪽 방향으로 갈 수가 예,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것이 네. 무상급식이 바로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를 국회에서 계속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다가 네. 결국 야당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안 됐었는데 서울시 의회에서 먼저 이를 시행하고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게 됐죠. 이와 같은 것이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네. 의미가 더 매우 깊다, 유용하다라는 점에서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재난 기본소득 이 정도로 정리해 보고요. 대전시가 얼마를 푸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뭐 시장이 아니라 여기 저 CEO님들한테 제가 알겠습니다. 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쨌든 작년에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대리변할까요? 그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대치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총장 체제 하에서 검찰 개혁이 잘 될까? 이런 의구심도 좀 가지게 되는데 왜냐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윤석열 총장이든 뭐 또 다른 사람이 총장이든 관계없이 시대적 소명이고 이거에 대해서 뭐 지적거리거나 네. 게을리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검찰 내부의 자기 개혁에 속도감 있게 관한성 있게 나가야 된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시선이 딴 데가 있지만 네. 그러나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검찰 개혁 어떻게 되느냐 물을 겁니다. 점검할 것이고. 네. 근데 지금 지난번 검찰 개혁 발표된 것 이후에는 별달리 발표한 것도 없고 그러게요. 예. 또 발표한 것조차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선 모드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서 사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럴 수 저희가 없죠. 당정협의를 할 형편이 못 되니까 지금 네. 있습니다만 선거 끝나고 나면 아주 철저히 그 개혁 진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의 뭐 거치나 아니면 앞으로 검찰개혁 어떻게 할지 이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사태가 뭐 진정되거나 좀 안정화되면 더 얘기 나올 걸로 보이고 충선 때도 검찰개혁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또 예. 특히 열린민주당에서는 후보들이 몇 면을 보면 이번 같은 경우는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올라가 있고 등등해서 검찰개혁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열린민주당이 만약에 21대 국회에 이제 들어와서 활동하게 된다면 민주당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지, 합칠지 아니면은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그 견인해주고 개혁을 향해서 함께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검찰 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함께할 그런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열린민주당의 그런 스탠스 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계속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현안 얘기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죠. 대전까지 저희가 왔는데 네. 앞을 보니까 화면은 좀 안 보이지만 앞을 보니까 아파트가 많네요. 여기. 예. 여기가 뭐 신시가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역인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거단지가 이렇게 새로 조성이 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네. 저쪽으로 쭉 이제 바로 옆 동네가 세종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멀지가 않군요. 바로 옆 동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대전시, 세종시 바로 옆 동네입니다. 저희 대전 유성의 옆 동네. 그럼 여기에 지역 현안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한 50년 된 과학기술 연구소들이 집적에 맞아요. 있습니다. 뭐 ICT의 본산이라고 하는 전자통신연구원도 있고, 그다음에 생명공학연구원. 이번에 이제 바이러스 문제와 관련된 화학연구원이나 또 생명공학연구원, 네. 한의학연구원, 또는 뭐 기계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나노 뭐 이런 등등 연구소가 20개 넘게 있고, 그건 이제 국가가 기금을 조성해서 정부 출연 연구소로 있는 것이고요. 네. 민간 연구소들도 집적에 있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이런 첨단 과학기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성과를 내면서 이것이 인류 문명에 기여를 하고 네. 또 대한민국에 부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성원들한테도 선영이 되고 네. 이득이 되고, 그리고 이런 걸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물질 문명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를 이끄는 정신 문명의 숙성이 잘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대전 유성 바로 여기가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나가는 견인차고 또 그런 막중한 그런 미래의 모습을 창출할 수 있는 네. 곳이다라는 점에서 자부심도 있고요. 네,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여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참 훌륭하다. 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깜짝이야. 아니 그 대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이 앞으로 더 각광을 받겠네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여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은 바로 이곳이고 이곳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반이 된 것을 인류 문명의 기술적, 산업적 측면에서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를 통제하고 네.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인류 구성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그 시범 네. 그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곳이고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진 의원이 꼭 당선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중진 의원이기도 하고 또 훌륭한 의원이기도 하고 실력 있는 의원이기도 네. 하고 그런 의원이 검증된 아스파스로부터 검증된 네. 그런 지역의 일꾼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N번방 잠깐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을 향해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라도 다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N번방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어제 박사의 신원도 공개됐죠. 아주 부끄러운 짓거리들이고요. 도대체 더구나 아동 청소년들까지 돈벌이 그것도 아주 추악한 짓을 통해서 한 거니까 그건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더더구나 이것이 이제 요즘 디지털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그렇죠. 선용해야 될 네. 문명의 도구가 악용되는 그런 예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텔레그램이 익명성이 좀 보장되고 예전에 그렇죠. 옛 정부 정권 시절에 그걸 개인 정보를 들여다본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피난 온 난민 행렬처럼 해가지고 텔레그램에 많이 이주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익명성과 비밀성을 좀 보장받으면서 이렇게 악용이 되더라고요.
이게 문제잖아요, 사실. 하실 말씀 없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언론을 보다 보니까 대체적인 주된 내용이 형사처벌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데 물론 형사처벌이 약합니다. 네. 그 행위자 그를 악용했던 그런 판을 벌인 그 행위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음란물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독소들이 기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회원제로 해서 그것도 거금씩 백몇십만 원씩 뭐 돈을 내면서 회원제로 해가지고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의 방조범으로서 좀 처벌을 엄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형사처벌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기술적으로는 텔레그램이 이제 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적발하고 통제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러나 입법적으로 이런 음란물, 이런 사회적 반사회적 이런 그런 콘텐츠가 네. 이런 생기고 이런 걸 할 때에는 미연에 이런 것들을 볼 수 없도록 볼수 열람할 없도록. 수 없도록 네. 통제를 한다든가 걸르는 장치. 요즘에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많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탈에 대해서 뭐 시정 조치하고 삭제하고 하듯이 그런 것들을 이런 텔레그램이나 등등에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또 21대 국회 뭐 더 나아가서는 남아 있는 20대 국회 과제일 수도 있는데요. 법적인 제도적인 정비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저희가 많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대전에 와서 많은 얘기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못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으니까. 네. 야, 사진 잘 찍었네요. 네. 네. 이 살아있는 사진, 카메라 플래시까지 터지는 사진을 패스트트랙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네. 회의 장소에서 그러니까 4월 29일 날 밤 11시 한 반쯤 됐을 반쯤 때, 됐을 한 때. 45분 그때 네. 12시 다 되기 직전 때 제가 방망이를 두들기면서 전 언론기관의 프레시에 집중 네. 받았던 그 장면입니다. 역사적인 장면을 이렇게 선거 어떻게 보면 그 선거 공보에 쓰셨는데, 자, 그러니까 의원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진으로서 또 사법 개혁에 힘을 쓰셨기 때문에 다음 국회 때는 뭐 우리가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사법 개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나 아니면은 사개특위위원장 하면서 보여왔던 그런 결기나 실력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의원님이 대전에서 또 어떤 선거 활동을 하시는지 저희가 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왜 모르십니까? 또 내려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려가야 되나요? 의원님이 워낙에 탄탄하게 잘하고 계시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도 네. 원래 출연 예정돼 있는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하여튼 저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의원님이 어떻게 선거 활동하시는지 지켜보고 또 저희가 점검하고 그런 시간도 앞으로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고요. 자주 뵙고 싶은데 하여튼 뭐 박정호 기자님의 사정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점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하여튼 저도 열심히 그동안 핫스팟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께서 아주 지켜보고 계시다. 또 국민들이 뜻에 맞게끔 이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도 앞장서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요. 하여튼 선거 운동 과정에 열심히 좀 해서 바람직한 정치인으로서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대전에 유성에 아는 분들이 있으시면 나중에 지금 말고 본 선거 기간 중에 이렇게 네. 왜 웃으세요? 아니 지금 말고라고 해서 지금 연락해도 되잖아요. 지금은 뭐 그냥 저 이렇게 네, 본 계속 선거 연락하면 기간 되잖아요. 한 2주 동안에 네. 전화 열심히 해서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19 때문에 걱정스러우신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정부나 또 우리 국민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협동해서 또 의료진들의 헌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반드시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런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좀 다소 불편해도 당국의 이런 지침들, 개인 위생 지침이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불편함이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 만큼 같이 이렇게 힘합쳐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 또 뵙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